자, 해봅시다. Let's go. 자,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해라.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해라. 야, 2차 봐봐. 오늘 상수함수, 1차 함수, 2차 함수, 유리함수, 무리함수, 그 다음에 지수함수, 로그함수, 삼각함수, 3차 함수, 4차 함수까지는 개형을 다 기억하고 있어야 돼. 기본 개형을 꼭 기억하고 있어야 돼. 함수의 종류, 그래프의 모양이 기억이 안 나면 문제 푸는데 답이 없겠지. 상수함수, 1차 함수, 2차 함수까지는 안 해도 되지. 그까지는 다 알아? 알지? 상수함수, 1차 함수, 2차 함수. 그 다음에 이제 유리, 그 다음에 지수, 로그, 사인, 코사인, 탄젠트, 3차, 4차 계속. 머릿속에 이 정도는 정리가 되어 있으셔야 된다고. 그래프 그리는 법, 그래프 그리는 방법. 그래서 정리를 전체적으로 한번 합시다. 함수마다의 포인트를 잘 잡아주셔야 돼요. 함수마다의 포인트를 잘 잡아주셔야 돼. 유리함수는 점근선이 핵심입니다. 그리고 두 개의 곡선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걸 쌍곡선이라고 나중에 배울 건데 두 개의 곡선으로 이루어져 있어. 그래서 점근선 찾는 방법은 ax 플러스 b분의 cx 더하기 d라고 이렇게 나왔을 때 이 점근선 x는 마이너스 a분의 b, y는 a분의 c라고 이렇게 구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래프는 점근선 그린 다음에 그래프는 점근선을 이렇게 그려놓은 다음에 y는 a분의 c, 그 다음에 x는 마이너스 a분의 b 이렇게 그린 다음에 이렇게 지나가거나 또는 이렇게 지나가더라. 이게 유리함수였어요. 이게 유리함수. 뭐 세세하게 내신까지 생각하면 당연히 여기 점대칭이라는 거, 요점 지나가면서 기울기가 1이고 마이너스 1인 직선대칭이라는 거,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되는데 사실은 뭐 뒤에도 구멍이 가 있나? 앞으로만 쏘나? 뒤로도 쏘나? 앞으로만 써. 이거는 최대한 낮춰도 되겠다. 나만을 뒤에는 다 꺼버릴까? 나만 해도 되냐? 너? 뒤에는 춥냐? 그래, 나만 좀 시원할게. 자, 요렇게 일단 요게 유리함수요. 요게 유리함수요. 유리함수요. 그다음에 두 번째 무리함수요. 무리함수는 2차 함수의 역함수입니다. 그래서 꼭지점이라는 게 있어요. 2차 역함수, 2차 절반 역함수예요. 풀은 1대1이 아니기 때문에 전체 역함수는 아니고 반만 나눴을 때 역함수입니다. 그래서 꼭지점을 찾습니다. 식이 y는 루트
a 루트 bx 플러스 c 더하기 b 이렇게 나오면 일단 꼭지점을 찾습니다. 2차 함수 역함수니까요. 마이너스 b분의 c, d가 꼭지점이에요. 그래서 걔를 찍어요. 마이너스 b분의 c, d라고 이렇게 찍어요. 그리고 나서 모양은 네 가지 있습니다. 어떻게 네 가지 있냐면 b가 x의 부호예요. b도 양수고 a는 y의 부호예요. a도 양수면 1사분면을 향하게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고, 그래서 모양을 기억할 때는 눈썹, 애교살 이렇게 생겼다는 걸 모양을 꼭 좀 기억해 주세요. 여기가 꼭점이고 슝슝슝슝 요 네 가지 모양이에요. 그리고 너네 이제 이거 공수배에서 풀어야 돼요. 다음 주면 영어 숙제 나오겠네요. 요거 그 다음에 x가 음수고 b가 음수고 a y의 부호가 양수면 뒤로 위로 가니까 2, 4분면 향해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겼고요. 그 다음에 둘 다 음수면 3, 4분면 향해서 가게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x는 양수인데 y는 음수면 y는 음수면 4, 4분면 향해서 가도록 그래프를 그려주면 됩니다. 이게 무리함수. 무리함수는 대칭성이나 점근성 같은 거 없고 유독 특이하게 하나만 직선이랑 만나는 거 어떻게 찾으라는 건지는 시험에 꼭 나오니까 직선과의 위치관계만 좀 조심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지수함수, 로그함수. 자, 지수함수랑 로그함수의 포인트는 점근선과 정점입니다. 점근선과 정점 이렇게 두 개만 가지고 그래프 그릴 거고, 증가함수의 여부는 밑의 크기가 1보다 크면 증가, 밑이 1보다 작으면 감소. 두 개는 함수 관계이기 때문에 지수함수랑 로그함수는 세트로 기억하세요. 그리고 성질은 똑같이 이게 로그함수에서도 신경 써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지수함수가 y는 a의 x 플러스 b 더하기 c 이렇게 나오면 그럼 그래프는 y는 c라는 점근선을 그리고, 이유는 지수는 여러 번 곱해도 0이 될 수는 없어요. 0에 가까워질 수는 있지만 0이 될 수 없어서 얘가 0이 될 수 없다는 거 y는 c라는 값을 가질 수 없다는 뜻이 됩니다. 2의 x제곱 여러 번 곱하면 100퍼지죠? 마이너스 1승, 마이너스 2승, 마이너스 3승 이렇게 하더라도 8분의 1, 16분의 1 이렇게 되지 작아지긴 하는데 실제 0은 안 돼요. 그래서 이 새끼가 0보다 크기 때문에 지수 파트는 무조건 0보다 크기 때문에 c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y는 c라는 점근선을 그려주고 모양은 4개 있습니다. 요렇게. 그리고 정점 찾아주고, 정점은 마이너스 b, 지수가 0이 되게 해주는 x좌표, 그 다음에 c 플러스 1 요렇게 정점 찾아주고, 정점 기준으로 그래프의 모양이 하나, 둘, 그 다음에 밑에 있을 때도 있어서 하나, 둘 요렇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요 새끼는 밑이 1보다 크고, 그 다음에 여기에 부호가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에 따라 위에 나오는지 아래 나오는지가 달라집니다. a의 부호가 플러스 a면 여기는 마이너스 a면으로 구분하시면 돼요. 그래서 a가 1보다 클 때는 이렇게 생기고, a가 1보다 0하고 1 사이일 때는 이렇게 생기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뭐만 하면 되냐면 점근선을 그려놓고 정점을 찍으면 정점이 어딘지만 알면 위 지나가는지 아래 지나가는지를 그냥 판단할 수 있어요. 그럼 너네는 증가하는지 감소하는지만 보면 되는데, 증가 감소는 밑의 크기와 이 새끼의 부호가 결정합니다. 그러면 증가와 증가가 합성되면 1이 2로 가는데 2가 3으로 가면 이렇게, 그럼 결국 1은 3으로 갈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증가랑 증가가 만나면 증가고, 그 다음에 증가랑 감소가 만나면 증가고, 증가랑 감소가 만나면 감소가 되고,
감소랑 감소가 만나면 증가가 됩니다. 요 세 개만 기억해 두시면 증가 감소를 결정하는 두 개의 요소가 있는데 하나는 미체 크기고 하나는 부호야. 부호는 플러스면 증가고 마이너스면 감소야. 그럼 A는 1보다 큰데 부호가 마이너스면 증가하는데 감소하는 거니까 감소가 되는 거고 A가 0하고 1 사이인데 저기가 마이너스면 감소하면서 감소하는 거니까 결국 증가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생각은 감소가 왜 증가인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합성함수 하나만 그려보시면 편하게 생각할 수 있는데 요 새끼 감소한대요. 요 새끼도 감소한대요. 그럼 결론 1 어디로 갑니까? 1로 가요. 2 어디로 가요? 2로 가고요. 3 어디로 갑니까? 3으로 가요. 그럼 감소와 감소가 합성되면 결국 이 합성함수 전체는 1은 1로 가고 2는 2로 가고 3은 3으로 가기 때문에 값이 커질수록 커지는 증가함수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지수감수의 증가감수 판단은 똑같아요. 밑에 크기와 부호를 가지고 결정해주면 되고 그래서 그래프의 모양은 점근선을 그린다, 정점을 찍는다. 밑이 정점 찍은 다음에 밑의 크기와 부호를 가지고 올라갈지 내려갈지 위에 있으면 요렇게 아래에 있으면 요렇게 정근선 기준으로 올라갈지 내려갈지만 판단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로그 함수도 y는 로그 a의 플러스 마이너스 x 일단 이렇게 쓸게요. dx 더하기 c 더하기 d 이렇게 돼요. 진수는 0보다 커야 합니다. 로그의 정의, 로그가 정의될 조건, 밑조건, 진수 조건. 진수 및 1이면 안 되고요. 0보다 커야 되고요. 진수 무조건 0보다 커야 됩니다. 따라서 bx 플러스 c는 0이 될 수가 없어요. 0에 가까워지기는 하지만 따라서 정근선 x는 마이너스 b분의 c가 정근선이 됩니다. x는 마이너스 b분의 c가 정근선인데요. 요 새끼의 정근선은 y는 c였고요. 정근선 구하는 방법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그래서 정근선을 x는 마이너스 b분의 c라고 이렇게 그어주시면 정점 찾읍시다. 요 새끼가 1이 되는 점이 정점입니다. 진수는 밑값에 관계없이 진수가 1이면 무조건 0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얘가 1이 되려면 x는 1 빼기 c를 b로 나눈 거 이렇게. 그래서 b분의 1만큼 앞으로 간 여기 혹은 여기가 컴마 d b분의 1 빼기 c 컴마 d라고 이렇게 정점을 찾아놓고서 여긴지를 구분하시고 얘도 똑같이 밑의 크기가 1보다 크면 증가하고 b의 부호가 플러스면 증가합니다. 따라서 둘 다 플러스면 이렇게 생길 거고 하나는 이렇게. 이 정근선에 가까워져야 되니까 얘한테 이렇게 가까워지도록 그래프를 그린다고 생각하시면 편해요. 그 다음에 반대쪽에 있으면 얘한테 가까워져야 되니까 이렇게, 얘한테 가까워져야 되니까 이렇게 해서 로그함수 그래프의 모양은 4개가 나오고 얘 또한 정근선을 제일 먼저 찾아주시고 그 다음에 정점을 체크해 주시고 오른쪽인지 왼쪽인지 그 다음에 올라갈지 내려갈지만 결정하면 되는데 올라갈지 내려갈지는 밑의 크기가 0하고 1 사이인지 1보다 큰지를 확인하시고 x의 부호가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확인하시고 그리고 여기에 플러스 마이너스 나오는 건 전부 다 얘한테 줘버릴 수 있으니까 밑의 크기를 바꾸는 데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로그는 무조건 여기가 플러스든 마이너스든 다 플러스로 통일시킬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이렇게 되면 나는 로그 2분의 1의 3이라고 쓸 겁니다. 해서 밑의 크기가 0하고 1 사이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사인, 코사인, 탄젠트 그리고 3차 함수, 4차 함수. 이게 기본 개형을 알아야 문제를 너네가 좀 편하게 풀 수 있어서. 자, 사인 x 정근선 없어요. 정점도 없습니다. 이 새끼의 특이점은 함수값이 계속 커지거나 계속 작아지지 않고 어디랑 어디 사이에서만 반복되는 함수라는 게 sin x만 갖는 특이점이라서 최대 최소를 많이 물어봅니다. 그래서 sin x가 풀로 나오면 a sin dx 더하기 dx 플러스 d 이렇게 나올 텐데 평행이동은 x축 평행이동은 웬만하면 쓰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부분을 t라고 치환해가지고 그래프를 그릴 거예요.
그래서 x축 평행 이동은 신경 쓰지 마시고 주기와 최대값과 최소값 정도만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주기 얼마입니까? 백지훈 이 함수 주기 얼마입니까? 땡! 황다희 주기 얼마입니까? 그렇지. 이렇게 절대값 b분의 2파이 b가 음수일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최대는 치역의 범위 할게요. 야, 치역은 이렇게 씁니다. x를 함수에 넣었을 때 나오는 값이라고 해가지고 공역을 y라고 쓰고요. 정의역을 x라고 쓰고요. 치역은 f에 x가 들어갔을 때 나오는 값이라서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치역은 절대값 a 플러스 d보다 작거나 같고 그다음에 절대값 마이너스 절대값 a 플러스 d보다 크거나 같다. 이게 최대 최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기와 최대 최소 정도 알아두시고 어디서 시작하는지 알아두시고 그래서 일단 얘를 a sin x라고 하면 a sin x bx라고 하면 그럼 여기가 a 되는 거고 여기가 마이너스 a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박하진 여기 얼마 됩니까? 이렇게 찾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프를. 그 다음에 코사인은 사인 그래프를 평행이동시킨 게 코사인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그래프의 모양은 거의 유사하게 생겼는데 시작은 달라요. 코사인 그래프는 이렇게 생겼죠. 그래서 얘 그래프를 a 코사인 bx라고 하면 평행이동하기 전 이렇게 얘기하면 주기 여기가 한 바퀴니까 여기가 절대값 b분의 2파이가 되고요. 최대 최소는 여전히 a랑 마이너스 a 이렇게 되고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탄젠트 그래프. 탄젠트 그래프는 특이하게 코사인분의 사인이라서 탄젠트 x 그래프는 코사인분의 사인이라서 코사인 값이 0이 돼버리면 함수 값이 존재하지 않을 겁니다. 즉 코사인 값이 0이 되는 여기에서 탄젠트는 값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뭐가 생기냐면 점근선이 생깁니다. 2분의 파이 2분의 3파이 마이너스 2분의 파이 마이너스 2분의 3파이 그리고 각도가 커짐에 따라 0도부터 90도까지 분모는 작아지는데 분자는 커지니까 한없이 커지게 될 거고 반대쪽도 이렇게 그려주시면 돼요. 이게 탄젠트 그래프였어요. 이게 탄젠트 그래프. 탄젠트 그래프에서는 최대 최소는 당연히 없으니까 잘 안 물어보고 뭘 물어보냐면 점근선을 물어봅니다. 준성아 점근선의 방정식 불러보세요. x는 점근선의 방정식이 뭡니까? 점근선의 방정식 불러보세요. 2분의 파이. 근데 그건 점근선 하나를 부른 거지. 점근선 전체를 불러달라고. m마다 나와요. m 파이마다 나와요를 어떻게 써? 파이마다 나와요를 어떻게 써? 그렇지. 요게 점근선의 방정식입니다. m 파이 플러스 2분의 파이가 점근선의 방정식이에요. 그리고는 주기가 절반이라는 거 요거 정도만 기억해 주시면 돼요. 탄젠트 그래프는 점근선과 주기가 특별합니다. 점근선과 주기가 특별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3차함수 그래프. 최고 창의 개수가 양수일 때 3차함수 그래프는 어떻게 생겼습니까? 똑같은 손으로 그려보세요. 쓰지 말고. 그렇게밖에 안 생깁니까? 최고 창의 개수가 양수일 때 3차함수는 이렇게밖에 안 생깁니까? 또 어떻게 생길 수도 있어요. 이렇게 생길 수도 있고요. 이렇게 생길 수도 있습니다. 차이가 뭡니까? 몇 번 정자 그래, 3차함수는 정점이 없어요. 극대값이 있으려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이 몇 번 만나는지 알고요? 아니요. 아니에요. 함수의 그거. 네. 자, f'x가 근이 두 개면 이렇게 생기고 f'x의 근이 한 개면 이렇게 생기고
f'x가 근이 없으면 이렇게 생깁니다. 근데 대부분의 너네가 푸는 문제에서는 요게 메인이에요. 요게 3차함수라고 하면 그냥 이렇게 생겼구나, 최고차항 개수가 양수면 이렇게 생겼구나, 최고차항 개수가 음수면 이렇게 생겼구나 라고 생각해도 문제를 푸는데 큰 어려움이 없을 거예요. 거의 대부분 시험 문제는 이걸로만 나오니까. 근데 정확하게 개형이 총 이렇게 3개 있다라는 거, 이렇게. 그리고 얘네들을 구분하는 건 f'x가 해준다는 거. f'x의 판별식이 0보다 크면 이렇게 생기고, f'x의 판별식이 0이면 f'x의 판별식이 0보다 작으면, 다시 말하면 근이 2개면, 근이 1개면, 근이 없으면, 근이 2개면, 근이 1개면, 근이 없으면 그래프의 모양이 이렇게 생깁니다. 자, 그러면 잠깐 9번으로 돌아와서, 자, 요 3차함수 그래프 랑 2차함수 그래프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하래. 그러면 최고차항 개수가 양수니까 3차함수가 이렇게 생기고 2차함수가 이렇게 생겼나? 라는 느낌으로 접근할 수 있겠지. 그럼 둘러싸인 부분을 찾으려면 교점을 찾아야 되니까 둘이 같다라고 놓읍시다. x세제곱 플러스 3x제곱 마이너스 2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은 0. x세제곱 플러스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은 0이니까 일단 1에서 만나는 건 알 수 있겠네요. 그 다음에 2x 플러스 1 마이너스 1에서 뭐 한다는 것도 알 수 있고요, 접한다는 것도 알 수 있고요. 그래서 근만 가지고 3차 함수와 2차 함수가 마이너스 1에서 접하고 1에서 만나려면 이렇게 생겼다는 걸 알 수 있겠다. 마이너스 1에서 접하고 1에서 만나려면 이렇게 추론을 하시고, 그다음 둘러싸인 넓이 구하라고 얘기하면 넓이는 뭘로 구하는 거고, 넓이는 적분. 그래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는 위에 거를 적분하면 이렇게 되고 아래 거를 적분하면 이렇게 되니까 둘러싸인 부분은 노란색에서 빨간색을 제외해야 둘러싸인 부분이 나와서 위에 거에서 아래 걸 빼주시면 됩니다. 따라서 이미 뺀식 우리 구해놨거든요. fx 빼기 gx가 요거라는 거 이미 구해놨잖아요. 요 새끼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접근하면 된다?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접근하면 된다. 다만 나는 지금 f가 큰지 g가 큰지를 신경 쓰지 않고 했으니까 요게 음수로 나오면 부호만 바꿔주시면 됩니다. 넓이 음수로 나온다는 건 아래에서 위를 뺐다라는 뜻이 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만 해주시면 끝나요. 그래서 1하고 y를 요 새끼 접근하면 홀수차는 이렇게 사라지는 거 기억납니까? 네. 홀수차는 사라지는 거 기억나? 그래서 짝수차만 2배에서 인테그럴 0부터 1까지 x제곱 마이너스 1 dx에서 3분의 1 빼기 1이니까 2 곱하면 또 바꿔줄게요. 플러스 3분의 1로 답은 3분의 4 이렇게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틀린 사람? 9번 질문한 사람? 한기라 기억나? 조금? 이해돼? 자, 그 다음에 4차 함수 얘기를 하자. 4차 함수 얘기를 하자. 3차 함수 얘기를 마저 더 해봅시다. 17번 있나요? 3, 4차 함수 얘기를 계속 해볼게요. 자, 17번 보시면 요 새끼가 요 새끼랑 3번 만난다. 교점이 3개다. 3차 방정식의 근이 3개다. 얘랑 같다라고 놓으면 근이 몇 개다? 3개다. 근데 공수 1에서 미정계수 끼고 있는 방정식은 어떻게 푸는 게 좋다라고 했다? K는 x 세제곱 마이너스 6x 제곱 이렇게 해서 요 3차 함수랑 y는 k가 3번 만나려면 어떻게 되는지를 물어봤으니까 미분해가지고 0이 되는 두 지점을 찾아서 그때의 값이 얼마인지 구합시다.
3x 제곱 빼기 12x가 0이 되는 x좌표는 0과 4, 2으로 0,0이 되고 4,64에서 96 빼면 마이너스 32가 됩니다. 따라서 K의 개수는 마이너스 32보다 크고 0보다 작아야 되니까 31개가 되겠네요. 요렇게 17번 틀리신 분. 야, 3차함수 그래프 그리는 거 준아 그럼 나냐? 야, 그리고 이거 공수표에서 계속 K 끼고 있으면 K 파트, X 파트로 나눠가지고 그래프로 풀려고 했던 것도 기억나? 오케이? 이한이 왜 필요했어 이거? K를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또 뒤에 가면 저기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19번이랑 그 다음에 28번 볼게요. 19번이랑 28번 볼게요. 자, 19번. 다 맞은 사람? 이번엔 없나요? 하나 틀린 사람? 두 개 틀린 사람? 세 개 틀린 사람? 네 개 틀린 사람? 다섯 개 틀린 사람? 무슨아 뭐하냐? 공부했는데 민준이 정우 붙였어? 준석이가? 몇 개 틀렸어? 6개 틀렸어? 사진이 몇 개 틀렸어? 민준아 몇 개 틀렸어? 6개? 자, 19번 문제 어려워요. 자, x세제곱 마이너스 x제곱 그래프 그릴게요. 자, 절편이용해서 그렸으면 좋겠는데 3차함수의 모양을 이해하셨으면 우리는 상황에 따라 미분해서 그래프를 그릴 건지 얘 모양이 이렇다는 걸 이해를 했으면 그럼 3차함수 그래프는 미분해서 그릴 것인지 여기를 찾아서 아니면 절편이 보이면 절편을 이용해서 그릴 것인지를 판단하세요. 절편이 누구랑 누가 절편이죠? 0이랑 1이 절편입니다. 근데 0은 무슨 근이에요? 중근. 1은 무슨 근이죠? 한실근. 그래서 그래프는 중근은 접하게 그리고 한실근은 진하게 그리고 이렇게 해서 그냥 그래프를 완성시켜 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3차함수 그래프는 절편 가지고 그리는 거랑 미분해서 그리는 거랑 두 가지로 나누면 되고 그 다음에 2차함수 그래프 a x제곱 마이너스 x 0하고 1을 지나가죠. 중간에 만난다고 한 거 보니까 a가 0하고 1 사이라고 한 거 보니까 여기 a에서 한 번 더 만나나 보네요. 요렇게. 그래서 지금 문제에서 왼쪽 넓이랑 오른쪽 넓이의 차이가 36분의 1이라고 했어요. 이 넓이에서 이 넓이를 빼면 36분의 1이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 이건 그냥 단순히 계산만 지우야 계산만 귀찮아지는 문제가 되겠지. 지우가 말해봐. 야 0부터 A까지 저기 왼쪽 넓이 식 어떻게 세워? 왼쪽 넓이 넓이는 뭘로 구한다? 적분 0부터 A까지의 넓이를 구하고 싶다. 인테그럴 0부터 A까지. 빨간 선이 위에 있고 노란 선이 밑에 있다. 빨간 선 x세제곱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밑에 있는 선 a x제곱 빼기 x 요게 왼쪽 넓이 마이너스 오른쪽 넓이 a에서부터 1까지 노란 선이 위에 있네요. a x제곱 마이너스 x 빼기 x세제곱 마이너스 x제곱 dx 이게 얼마다? 3분의 16분의 36분의 1이다. 문제 끝. 계산만 하시면 되지. 근데 적분은 원래 계산이 들어온 거 알고 있죠? 적분은 원래 계산이 들어없습니다. 그래서 적분은 아이디어는 쉬운 대신 넓이 문제는 아이디어는 쉬운 대신 계산이 지랄 맞으니까 계산만 잘 해주면 되는데 합시다. 4분의 1 x 4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 x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3분의
a 플러스 1 x 세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ax니까 2분의 ax 제곱 귀찮으니까 요 새끼랑 요 새끼가 부호만 다르잖아요. 마이너스를 꺼내버립시다. 그러면 여기가 이렇게 되고 여기가 이렇게 되면서 앞식이랑 뒷식이 똑같아질 거예요. 그러면 재활용합시다. 여기에 a를 넣고 0을 넣어서 뺀 것과 B는 1을 넣고 A를 넣어서 뺀 것. 그럼 A를 넣었을 때 값은 이미 한 번 찾으면 두 번 쓸 수 있겠죠. 계산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A를 집어넣으면 4분의 1 A 4제곱 마이너스 3분의 A 플러스 1 A 세제곱 플러스 2분의 A 세제곱이 FA고 거기에 0 뺄 거니까 뭐 필요 없겠죠. 그리고 더하기 1을 집어넣으면 4분의 1 빼기 3분의 A 플러스 1 하고 더하기 2분의 A 하고 빼기 FA를 다시 할 겁니다. FA가 아니라 저기다 A 집어넣은 걸 다시 할 겁니다. 그러면 이거랑 이거는 사라지니까 결국 얘가 36분의 1 되는구나 해서 문제를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죠. 그럼 계산이 그렇게까지 그렇지 않죠. 그래서 적분은 센스 있게 계산하는 게 중요합니다. 식 세우는 것 자체는 별로 어렵지 않죠. 0이랑 A랑 1에서 만나는 2차 함수와 3차 함수가 있다. 그러면 둘러싸인 부분이 0A, A1 이렇게 생길 거다. 그럼 위에 거에서 아래 걸 뺀 다음에 적분해버리면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가 나오는데 그 적분한 게 위아래가 지금 바뀌었잖아요. 처음엔 3차가 위, 2차가 밑, 그 다음에 2차가 위, 3차가 밑. 그러면 어차피 마이너스 꺼내면 3차가 위, 2차가 밑인 상황이랑 똑같아지니까 마이너스를 꺼내서 더하기로 바꿔준 다음에 그럼 이게 피적분 함수가 똑같으니까 다시 말하면 FA 빼기 F0이 되고 앞은 더하기 F1 빼기 FA가 됩니다. 결론 적분한 거에 1 넣은 거에서 0 넣은 걸 빼준 게 문제에서 요구하는 답이 될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28번 자 4차 함수 그래프 대수야 최고상의 개수가 양수인 4차 함수 그래프 손으로 한번 그려봅시다. 어떻게 생겼습니까? 최고상의 개수가 양수인 4차 함수 그래프는 2차 함수와 시작과 끝이 같아요. 그 다음에 요렇게 생길 수 있고 요렇게 생길 수 있습니다. 얘도 3개의 모양이 있고 얘도 요렇게 3개의 모양이 있고 이 셋을 나누는 기준은 시우나 뭡니까? 이 셋을 나누는 기준 프라임 x가 근을 몇 개 가지면 얘 근이 3개면 다음과 같고 2개면 하나가 중근이라는 소리야. 여기가 중근. 그 다음에 하나면 요렇게 됩니다. 3차 방정식은 실근이 무조건 하나 존재합니다. 그래서 세 종류가 있어요. 서로 다른 세 실근, 한 실근, 한 중근, 한 실근, 두어 근. 이렇게. 그래서 그 다음에 시우나 손으로 그려봐. 최고상의 개수가 음수고 F'X는 0의 근이 3개면 어떻게 생겼습니까? 빨리 손이 멈춰서 빨리 어떻게 생겼습니까? 뒤집으면 되죠 이 새끼야. 최고상의 개수가 음수면 그래서 그래프가 요렇게 3개가 있다는 걸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이렇게 3개밖에 없다고. 4차 함수 모양도 이거밖에 없어요. 3차 함수 모양도 아까 걔네 6개밖에 없고요. 그냥 요 모양 자체를 기억해줘야 된다고. 최고상의 개수가 양수일 때 음수일 때. 그러면 마무리합시다. 28번 K는 방정식이니까 나는 K 빼고 3 넘길 거예요. 16x 세제곱 마이너스 18x 제곱. 요게 서로 다른 양의 실근의 개수가 2개가 되도록 하래요. y는 k랑 얘랑 0보다 큰 쪽에서 2번 만났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프 그려봅시다. 2분의 0, 0이 되는 걸 찾아줘야 돼요. 2분을 해서 0이 되는 걸 찾아줍시다.
1 이렇게 됩니다. 그럼 0, 1, 3이면 이것도 기억하라고 했었는데 기억나는지 모르겠네요. 야, 0, 1, 3이면 왼쪽 그래프일까요? 오른쪽 그래프일까요? 0, 1, 3이면 0, 1, 3 0, 2, 3 감 센터 기준으로 가까운 쪽이 더 적게 움직입니다. 먼 쪽이 더 많이 움직이고요. 그래서 그래프가 오케이 이렇게 생겼는데 0, 0, 1, 마이너스 5, 3, 오, 3, 마이너스 243. 아이씨, 공통인수로 묶을게요. 자, 3 집어넣으면 3의 5승 플러스 16 곱하기 3의 4승 마이너스 3 하나 9 꺼내면 2 곱하기 3의 4승 3의 4승으로 묶어버리면 16 마이너스 5 그래서 11 그래서 근데 왜 16 곱하기 3의 4승이에요? 이거 3승인데요. 이렇게 3의 3승으로 묶어야겠네요. 3의 3승으로 묶어주시면 앞에는 마이너스 9, 두 번째 건 16, 세 번째 건 마이너스 6 이렇게 돼서 1이 되겠네요. 그래서 27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0보다 오른쪽에서 두 번 만나려면 K의 위치는 여기네요. 따라서 0하고 27 사이 문제 끝. 이렇게. Y는 K와 4차 함수의 교점 개수 구하기 이렇게요. 근데 양의 실근 답이 달라요. 서로 다른 양의 실근의 개수가 2가 된다고 했잖아요. 서로 다른 요것도 양실근 개수가 두 개인 거죠. 서로 다른 양의 실근의 개수가 두 개인 거라서 여기는 두고 들어가야겠네. 27개 아니에요 이거? 7개. 저 마이너스 5. 마이너스 5도. 아 여기 하나 더 있네. 하나 둘 이렇게. 야 이서우는 몇 개째야? 6개? 다 실수해 스트레스. 맨날 실수. 시험 볼 때마다 실수한대. 3-4개씩. 근데 서울은 진짜 시험 볼 때는 실수 안 학교 내신은 시험 할 때 실수 안 해. 이게 중요한 학원 시험은 겁나게 실수하는데 학교 시험은 실수 잘 안 해. 요렇게. 그게 중요하지. 학원에서 실수 안 하는데 학교 가서 실수하는 것보다는 낫지. 이게 훨씬 훌륭한 학생이지. 그래서 조심해. 두 번 만나야 되는데 두 번. 요렇게 둘, 요렇게 둘. 0도 선생님이 빼먹었고요. 마이너스 5도 빼먹었네요. 두 번 만나는 거. 요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11번 봅시다. 12, 12, 13, 14, 15. 11번. 에어컨을 껐어? 저기가 안 꺼졌구나. 되게 조용히 자, 11번. 자, 속도 얘기 같이 해봅시다. 11번이랑 속도 얘기 하나 뒤에 더 있죠. 11번이랑 24번. 11번, 24번. 자, 24번이 쉬우니까 24번 먼저 할게요. 자, 움직인 거리를 구하래요. 움직인 거리를 구하래요.
여기까지 속도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근데 이건 다 기억할 거예요. 위치를 미분하면 뭐가 되고, 위치를 미분하면 속도가 되고, 속도를 미분하면 가속도가 되는 거 기억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 거꾸로 속도를 접근하면 위치가 어떻게 변했는지가 나오는데, 움직인 거리는 위치가 앞으로 가든 뒤로 가든 전부 다 더해줘야 움직인 거리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움직인 거리식이 무엇이었냐면, 속도를 접근하긴 할 건데 뒤로 가는지 앞으로 가는지 신경 쓰지 않을 거예요. 전부 다 양수만 될 겁니다. 그래서 절대값 VTDT 이게 움직인 거리가 됩니다. 그래서 0초부터 3초까지 움직인 거리를 구하라고 얘기했으니까 이 넓이를 구하라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속계법 기억나는 사람들은 여기는 그냥 속계법으로 6분의 최고차항의 개수 6, 1 빼기 0의 세제곱 이렇게 해서 해도 되고, 아니면 속계법 기억 못해도 괜찮죠? 그냥 조금 고생하면 되니까. 인테그럴 0부터 1까지는 마이너스 6t제곱 플러스 6t를 접근하면 되겠군. 더하기 인테그럴 1부터 3까지는 6t제곱 마이너스 6t를 접근하면 되겠다. 이렇게 해서 문제를 끝내주시면 됩니다. 이게 움직임 거리요. 그 다음에 이제 11번. 11번도 문제가 좀 어려운데. 자, 이 11번 보시면, 자, 이번에는 움직인 거리 플러스 무슨 개념이 들어가 있냐면 운동 방향이 바뀐다라는 개념이 들어가 있어요. 자, 운동 방향이 바뀌는 건 언제냐면 부호가 달라질 때. 속도는 양수 음수 개념이 아니라 양의 방향으로 갔을 때 양수고 음의 방향으로 갔을 때 음수입니다. 방향을 정하기 나름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P가 운동 방향을 2초에서 바꾼다고 얘기했으니 속도 그래프를 그리면 이렇게 생겼다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최고차항 개수는 양수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식을 AT, T-2 가족권을 이용해서 이렇게 찾아주시면 됩니다. 네, 두 번째 속도 함수는 1하고 4죠. 절편이 이렇게 생겼는데 첫 번째 운동 방향을 바뀌는 시간부터 두 번째 운동 방향을 바꾸는 시간까지, 즉 움직인 거리는 요 새끼의 절대값을 씌운 게 움직인 거리가 됩니다. 그런데 얘도 똑같대요. 움직인 거리가 1초부터 4초까지 요 넓이와 요 넓이가 서로 같다라는 걸 이용해서 A 값을 구하라고 한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아까 저것도 마찬가지인데 계산할 때 요거 얘 계산하면 6분의 절대값 A 베타 마이너스 알파 세제곱인 걸로 계산하시면 적분을 빨리 할 수 있어요. 요것도 6분의 절대값 A 최고차항 계수 1이네요. 4 빼기 1의 세제곱 이렇게 하면 2분의 9라는 걸 손쉽게 찾을 수가 있어서, 그래서 얘 넓이 구하려면 1부터 2까지 접어 올려야 됩니다. 마이너스 AT T 마이너스 2 더하기 2부터 4까지 AT T 마이너스 2. 요 새끼 계산하면 얼마 된다? 2분의 9 됩니다 해가지고 문제를 끝내주시면 돼요. 이렇게 11번 틀리신 분 요거 풀 수 있겠냐? 현준아 이거 할 수 있... 지성아 요거 풀 수 있겠어? 무슨 말인지 이해했어? 움직인 거리, 자, 운동 방향을 바꿀 때가 2초일 때, 1초일 때, 4초일 때, 야 지성아 운동 방향 바꾼다고 얘기한 게 X절편 말하는 거구나, 부호 바뀌는 지점 말하는 거구나 라는 생각은 돼? 그 다음에 움직인 거리는 뭐 하라고 했었지? 절대값 실어서 접근하라고 했었지 이거. 얘 2분의 9를 이렇게 구해도 된다고. 1부터 4까지 t 마이너스 t제곱 더하기 4t냐 5t냐 5t 빼기 4 이렇게 접근해도 괜찮아. 이 6분의 공식으로 안 풀어도 돼. 그냥 접근해도 돼. 결과가 똑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움직인 거리니까
1초부터 4초까지 움직인 거리랑 여기서 1초부터 4초까지 움직인 이 넓이와 이 넓이가 같다라고 식만 세워주시면 이 넓이와 이 넓이가 같다라고 식만 세워주시면 A 값을 바로 구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 다음에 12번. 자, 이제 수열 문제를 쭉 같이 풀어봅시다. 12번 하고 20번 하고 25번 하고 27번. 자, 25, 27 먼저 갈게요. 25. 자, 수열의 하나. 자, 어? 25번? 문제 잘못했어? 25번 맞은 사람. 자, 다시나. 이 A1 더하기 3, 이 A2 더하기 6. 자, 이거는 초등학생들도 시그마가 이게 무슨 뜻이야 라는 것만 알려주면 풀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다 더하면 얼마래? 45고 그 다음에 A 1, 2, 3, 4, 5, 6 더한 거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제곱부터 6제곱까지 더한 거 이게 0이래. A6 구할 수 있겠어 없겠어? 돼요? 안 돼요? 이거 굳이 공식이 아니더라도 수열은 그 4의 규칙이라고 부르는데 맥스가 4패까지야. 킬러 문제 수열 맥스가 4패까지야. 4패까지가 뭐냐면 24가지까지는 그냥 세도 괜찮아. 24가지까지는 그냥 세도 괜찮다고. 어차피 모의고사 수열 문제 푸는데 급하게 내 시점을 푸는 거 아니잖아. 그래서 몇 개 안 되는 경우는 그냥 세 버리는 게 더 오히려 실수도 안 하고 훨씬 더 깔끔할 수 있어. 그래서 5개, 6개밖에 안 되니까 쌤이 그냥 쓴 거야. 공식도 안 쓰고. 근데 이제 이거는 공식을 좀 이용하면 좋겠지. 6분의 6, 7, 13이라고 해가지고 계산을 하면 좋긴 한데 그게 안 되면 그냥 연습해서 해도 되지. 그 다음에 얘도 2분의 한개수 5개, 처음 3, 마지막 15. 얘도 이렇게 계산하면 좀 더 낫긴 하지. 누나 이게 등차 합공식 기억나? 그 다음에 시그마 제곱의 합공식 기억나? 6분의 nn 플러스 2n 플러스 1이었던 거? 요거 두 개만 계산을 이렇게 해주면 좀 더 깔끔하겠지. 직접 계산해도 괜찮은데. 그래서 첫 번째 식에서 1, 2, 3, 4, 5의 합을 구할 수가 있으니까 두 번째 식에서 A6을 찾아낼 수가 있겠다. 하겠어? 자, 그 다음에 27번. 자, 27번도 쫄 거 없고. 자, 2를 집어넣으면 A1 더하기 A2의 제곱이 나와요. 2를 집어넣으면 A3 더하기 A4의 제곱이 나오겠죠. 10을 집어넣으면 A19 더하기 A20의 제곱이 될 거고. 당연히 너네 나랑 계속 내신하면 겁내게 외우게 시킬 거야. 근데 지금은 시그마 자체에 어렵다는 편견이 생기지 않게 이렇게 또 다 더하면 얘는 10이래. 얘는 20이고. 근데 문제에서 구하라는 게 뭐야? A1 제곱부터 A 20제곱까지의 합을 구하래. 두 식을 이용해서.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 전개해서 두 식 더해버리면 답은 15 되겠네. 보이냐? 전개하면 A1제곱 더하기 2A1 A2 A2제곱 A1제곱 더하기
빼기 2a1 a2 그럼 더하면 a1 a2 없어질 거니까 a1 제곱 2개 a2 제곱 2개 똑같이 3도 2개 4도 2개 이렇게 해서 20까지 각 2개니까 답은 15 이렇게 해서 그냥 끝내면 되지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12번 SN이 나오면 이거는 뭐 내신에는 무조건 나오고 수능에도 되게 많이 나오는 개념인데 12번이 너네가 좀 어려울 수 있는데 12번이랑 자 12번 첫 장이 마이너스 식인 등차 수열이래요. SEM은 AEM 더하기 3AM이래요. 이거 맞춘 사람 11번. 오, 그렇네. 자, 그러면 내가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은 SM이 나오면 SM은 자, 이렇게 할까요? SM은 A1부터 AEM까지 전부 다 더하라는 게 SM이죠? 요렇게. 그러면 얘는 이렇게 사라지겠네요? 그래서 여기까지만 이렇게 더한 게 되겠다. 그럼 이제 마무리할까? 이거 뭐랑 똑같죠? 이렇게 둘이 더하면 뭐랑 똑같아요? A 가운데가 누구야? 1과 2m-1의 가운데가 A M이죠. 이거 2AM이랑 똑같습니다. 이렇게 둘이 더하면 이렇게 둘이 더하면 또 뭐랑 똑같아요? AM의 2배 AM 2번 더한 거랑 똑같아요. 이해돼? 그럼 이거 AM 몇 번 나왔을까요? 만 생각해주면 되는데 그래서 등차에서 합 주면 무조건 항으로 고칠 수가 있다. 등차 합은 합이 귀찮으니까 항으로 바꿀 수가 있는데 그 바꾸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생각해보세요. A1 더하기 A2 더하기 A3은 얘가 2A 둘이니까 3A 둘이겠구나 이렇게 쓸 수 있을까요? 이해돼? 이걸 좀 더 편하게 보면 어떻게 되냐면 3으로 나누면 가운데가 나와요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3으로 나누면 개수로 나누면 가운데가 나와요. 그러면 1, 2, 3, 4는 1, 2, 3, 4, 5는 홀수계일 때가 쉬우니까 홀수계일 때 먼저 해볼게요. 1, 2, 3, 4, 5는 결국 A2가 A3가 5개 있다라는 뜻인데 그래서 5개로 나누면 가운데가 나와요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이해돼? 그래서 등차 합이 주어지면 개수로 나누면 요걸 개수로 나누면 그러면 뭐가 된다? 센터 항이 나옵니다. 중앙이 나와요 라고 이렇게 푸시면 되게 쉬워져요. 그래서 한기라 A1부터 A2M-1까지가 몇 개요? 이게 몇 개요? 2M-1개지. 2M-1개로 이렇게 양변을 나눠주면 좌변은 센터인 AM이 됩니다. 문제 끝. 이렇게 해서 문제를 마무리해 주시면 돼요. 이렇게. 그래서 근데 선생님 홀수계일 때는 괜찮은데 짝수계일 때는요. 짝수계일 때도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대신 항을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뭐 서술형에만 좀 조심해 주시면 되고 4로 나누면 센터가 2.5죠. A 2.5라고 이렇게 봐주시면 돼요. 근데 문제 푸는 데는 2.5번 장이 얼마고 3.5번 장이 얼마인지 보면 이렇게 더한 게 D가 얼마인지가 찾아지거든요. 그래서 서술형에서만 일어나면 없으니까 가상의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쪼개가지고 반으로. 그래서 A 2.5번 장이 얼마일 거다 그리고 3.5번 장이 얼마일 거다 하면 그냥 공차도 바로 찾을 수 있고 3번 장도 구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0.5번 장도 그냥 취급해 주시면 편해요. 짝수일 때는 그냥 0.5번 장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마무리 얘랑 얘랑 같아지는 m이 8이 돼야 합치면
그럼 넘어가서 2n-1을 넘겨가지고 넘길게요. 2n 빼기 4 am이 0이 되는 게 얘가 0이 되거나 얘가 0이 돼야 되겠죠? m이 2네요. 그 다음에 다 더해서 8이라고 했으니까 여섯 번째 항이 0이라는 소리가 되겠네요. 그래서 A 여섯 번째 항이 0이래요. 첫 번째 항이 마이너스 10인데 여섯 번째 항이 0이래요. 공차는 2라는 걸 찾아낼 수 있겠다. 이거에서 이거 빼면 공차가 5개 남을 테니까 공차가 5개 남을 테니까 이 슌이 아파가지고 발목이도 그렇고 근데 자꾸 그냥 어떡하냐 슌아 아파서 정신을 못 차리는 거지? 못 잡아. 아파서 못 잤어? 요새 밤에 계속 못 자? 어떡하냐 그럼 좀 자. 괜찮아 졸아도 돼. 자 살아야지 일단 사는 게 우선이지. 야 공부야 뭐 나중에 해도 되는데 당장 보게 생겼는데 살아 살아 근데 선생님이 코 성형을 하고 싶었는데 코 성형 수술을 한 친구가 있는데 진짜 개 잘생겨지더라고. 다른 사람 돼버리더라고. 그래서 코 성형을 하고 싶었는데 일주일 동안 잠을 제대로 못 잔다 그래서 포기했는데 너무 아파서 숨을 못 쉬어가지고 앉아서 계속 이렇게 있다고. 그리고 선생님 친구들이 쌍수하면 된다 남자애가. 때는 쌍꺼풀 있으시더라고요. 근데 뭐 쌍수는 괜찮은데 코를 하고 싶었어. 그래서 쌍수를 했는데 하고 딱 나타났는데 한 달 지나고 나서 나타났는데 이렇게 째가지고 눈이 막 이렇게 부어가지고 집단에는 쌍꺼풀이 생겼다고 이쁘다고 이렇게 하는데 진짜 너무 흉해가지고 근데 상처받을까봐 말도 못하고 잘 됐네 하고 와 멋있다 하고 그랬는데 한 1년 정도 지나니까 엄청 예뻐지더라. 쌤은 안 하셔도 순간 아니 달라서. 맞아. 그래서 전에 압구정 저기 강남에 있을 때 압구정도 다니던 여자애가 있었는데 걔가 토요일 수업을 빠지고 화요일에 수업을 왔더라고. 그래서 토요일 수업에 병원 간다 그래가지고 수업을 빠지고 화요일 수업에 왔는데 내가 쌍수를 하고 온 거야. 이렇게 부어가지고 그래가지고 한 달 동안 아빠 몰래 엄마가 그냥 다 자기랑 피부과 가자 해가지고 네 엄마 하고 따라갔는데 고2였는데 고2 여름방학 때가 됐대. 엄마 따라서 갔다가 갑자기 누워서 쌍수를 받게 된 거야. 그래서 쌍수를 받고 이제 이게 붓기가 안 빠지니까 아빠랑 엄마랑 한 달 내내 싸웠대. 아빠가 네가 왜 애를 막 쳐맞냐고 이쁜 애를 왜 괜히 눈을 찢어놔가지고 애가 이상해졌다고 막 엄마한테 그러니까 엄마는 아니 두고 보라고 그러는데 계속 아빠가 한 달 동안 욕했는데 한 2달 정도 지나고 나서 진짜 하길 잘했다. 그러면서 가정의 평화가 그래서 애도 만족, 엄마도 만족, 아빠도 만족. 이게 맞구나 이렇게. 그래서 강남서초 안 하셔도 쌤은 안 하셔도 그쪽. 잘생기셨어요. 그쪽에 있을 때는 애들 보통 중학교 때 수술 많이 하던데 여자애들. 중3 때 많이 하더라고. 중3 때 많이 하고. 근데 우리 애들은 보니까 고3 끝나고 많이 하던데. 애들 막 찾아와. 애들 찾아왔을 때 못 알아보는 경우 몇 번 있었는데. 고집에 있을 때. 수능 끝나고 애가 갑자기 180도 달라져서 선생님하고 불러서 누구세요? 하면 저 누구예요? 이렇게. 채민이가 갑자기. 붓기가 많이 빠져서 그런 거예요. 수능 쌤은 안 끝나고. 하셔도 생각하고 있어서. 그래서 채민이가 할 거야. 엄마 좀 말해. 자. 줄 알래. 쌤은 태우는 진짜 찰떡이는 결정 안 했다고. 자, 봅시다. 20번. 귀납적 정의입니다. 귀납적 정의. 귀납적 정의에서 킬러 문제가 하나 나와요. 근데 해볼 만한 귀납적 정의라서 가져왔는데, 자, 분수 싫어요. 그래서 식을 좀 이쁘게 정리할게요. 자, 무슨 뜻입니까? 무슨 뜻이에요? 이웃하는 두 항끼리 곱하면 그 다음에 나오는 두 항의 곱이랑 똑같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첫 번째랑 세 번째를 줘놓고 두 번째가 얼마인지를 물어봤으니까 두 번째를 한 문자로 이렇게 잡읍시다.
그럼 문제가 끝났어요. 개 쉬워요. 이렇게 둘이 곱하면 얼마예요? 이렇게 둘이 곱하면 1, 2 곱하면 K지. 그럼 3, 4 곱하면 얼마여야 돼요? K여야 되죠. 그럼 2분의 K겠죠. 그 다음 이렇게 둘이 곱하면 2K네요. 이렇게 둘이 곱하면 2K 돼야 되겠죠. 이거 뭐 해야겠어요? 4겠죠. 이렇게 둘이 곱하면 K 되네요. 이것도 K 돼야 돼요. 4분의 K 되네요. 그럼 그 다음은 8 되겠고 그 다음은 8분의 K 되겠는 거 보입니까? 문제 끝. 얘네 둘이 같아요. K는 64. 그래서 마무리해 주시면 되죠. 이거 풀어서 맞추더라. 오, 그래요. 귀납적 정의는 해볼만해요. 저기 귀납적 정의 킬러랑 그 다음에 경우의 수 킬러는 너네가 충분히 풀어볼만 합니다. 이 정도는 맞춰주셔야 돼요. 뭐 하는 테크닉을 좀 기르면 되냐면 내가 원하는 문자를 하나 잡아서 모든 항들을 그 문자로 표현하시는 게 중요해요. 여기다가 1 넣어서 1, 2는 3, 4랑 똑같다 해서 이걸 A2라고 잡고 이걸 A4라고 잡고 2와 4에 관한 식을 세우고 이렇게 말고 그럼 너무 복잡해져요. 항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문자를 하나로 딱 잡은 다음에 그 문자로만 항들을 계속해서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에서 A2 구하라고 했으니까 A2를 K라고 잡은 다음에 모든 항들을 K로 표현하면 7번째랑 8번째가 똑같다는 조건에 의해서 K 값을 찾아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공문수 볼까요? 13번, 14번, 13, 14, 15. 13번 틀린 사람. 그랬으니까 맞춰야지, 이 새끼야. 야, 지금 생각 다 월급까지구만. 파트만 했는데 너 빼고 다 맞췄는데, 이씨. 자, 독립! 이거 맞췄어? 네. 그치? 독립 하나만 알면 되지. 학급을 안 배우는데도 맞췄는데. 내가 시험 전에 독립이 PA급이가 PA 곱하기 PB야 이거 하나 알려주고 봐 그랬는데 맞추다가 이거를 독립 배반은 뭐야 배반 서로서 배반 그렇지 서로서 PA급이가 빵 이게 배반 야 독립은 수능에 3점짜리로 거의 무조건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독립 진짜 많이 나와. 독립의 정의만 기억하고 있으면 돼요. 독립의 정의. 교집합을 어떻게 구한다? PA 곱하기 PB로 구한다. 그래서 PA 곱하기 PB가 얼마래? 11분의 1이래. A 합 B에서 PA를 빼래. 그러면 이거는 PA 합 B가 PA 더하기 PB 빼기 PA 곱이니까 PA 사라지면 이게 11분의 7이래. 그럼 이게 11분의 1이니까 PB는 11분의 8이 되고 11분의 8이면 얘는 8분의 11 이렇게 해서 문제 8분의 11이 봐야 돼. 11분의 8분의 1로 문제를 끝내주시면 되겠지. 독립적 하나만 기억하면 되지. 쉬워요. 아무거나 안 돼. PA 합 B가 PA 더하기 PB 빼기 P A급이 아니야? 그 N A 합 B랑 똑같아 소리야. P랑 N이랑 똑같아. 개수 찾는 거 있지. N A 합 B 합씩 구하는 것도 P A 합 B 합씩 구하는 거랑 똑같거든. 그냥 N이 P로만 바뀐 거야. 그래서 P A 합 B를 P A 더하기 P B 빼기 P A급이라고 써주면 P A를 빼라고 했으니까 P B 빼기 P A급이가 되고 독립이니까 P A 곱하기 P B가 돼서 그래서 문제를 끝낼 수가 있겠지. 야 14번은 꺼져라. 이씨. 야 도현 혼자야? 야, 너 도현이한테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도현이한테 와. 무서운 거야 진짜 14번, 야, 도현이 말고 솔직히 또 틀린 사람? 도현아 괜찮아 사실 너가 맞추고 14번 따로 111로 쓴 거 보여줘. 자, 그 다음에 15번. 15번. 1, 2, 2 세 장의 카드가 들어있어요. 두 개 꺼내서
합을 적으래요. 그러면 이렇게 꺼내면 3, 이렇게 꺼내면 4, 이렇게 꺼내면 3. 그래서 3 나올 확률이 3분의 2, 4 나올 확률이 3분의 1. 근데 5번 했는데 17이려면 요 새끼 몇 번? 3번. 요 새끼 몇 번? 2번. 그러면 9 더하기 8에서 17 되겠죠? 문제 끝. 5번 중에 3번 3분의 2가 나오고요. 2번은 3분의 1이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문제를 마무리하시면 되지.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영문에서 나눠줍시다. 21번 21번 30번 21번 보시면 ABCD 네 사람한테 빨간 볼펜 2개랑 검은 볼펜 10개를 나눠줄 건데 검은 볼펜을 하나씩 일단 주래요. 적어도 하나 받는다고 했어. 그럼 검은 볼펜 6개 나왔네요. 이렇게. 그 다음에 빨간 볼펜은 2개밖에 없는데, 자, 적어도 한 학생은 홀수개의 볼펜을 받아야 된다고 했고, 빨간 볼펜 받은 애는 홀수개의 검은색 볼펜을 받는다고 했어. 자, 빨간 볼펜이 2개밖에 없으니까 얘 기준으로 나눕시다. 빨간 볼펜은 몇 사람이 받을 수 있어요? 한 사람 아니면 2사람. 한 사람 먼저 갈게요. 4명 중에 한 명 골라요. 걔한테 줄게요. 이게요. 그럼 이제 뭐만 더 하면 돼요? 검정색 6개 남은 거 누구한테 줄지 결정하면 되죠? 오케이? 그러려면 조건 하나. 얘가 검정색을 홀수개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했으니까 한 사람이 빨간 볼펜 2개를 가지면 이미 나 조건은 만족을 시켜버린 겁니다. 나 조건 신경 안 써도 돼요. 얘 홀수개일 테니까. 그러면 나머지 6개 검은색을 얘네 셋한테 주면 3H6이 되겠죠? 똑같은 6개를 서로 다른 세 사람한테 나눠주는 방법이 3H6입니다. 근데 여기에 검정색을 얘가 2개 더 받아도 괜찮죠? 그럼 3H4 되겠죠? 그 다음에 4개를 더 받아도 괜찮겠죠? 그럼 3H2가 될 거고 6개를 더 받아도 괜찮겠죠? 홀수개만 받으면 된다고 했으니까. 그럼 3H0 될 거고 끝. 빨간색 2개를 한 사람이 받는 경우는 다음과 같아집니다. 빨간색 2개를 한 사람이 받는 경우는 남는 검은 볼펜 6개를 세 사람한테 그냥 편하게 나눠주던가, 아니면 빨간색 받는 애가 받으려면 하나를 받으면 안 돼요. 홀수개 받아야 된다고 했으니까 2개를 받든가 4개를 추가로 더 받던가 6개를 추가로 더 받던가 요렇게. 근데 남는 사람들은 편하게 하나씩 줘도 되지만 빨간색은 검정색에 홀수개 들어가야 된다고 했으니까 꼭 1개 아니면 2개 아니면 4개 아니면 6개를 추가하는 경우 4가지로 나누어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빨간색을 2사람한테 줘봅시다. 빨간색을 2사람한테 줘봅시다. 4명 중에 2명 골라서 빨간색을 줘봅시다. 요렇게. 그러면 이제 나머지 6개를 어떻게 줘야 될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는 검정색이 홀수개 올 거니까 이 둘은 무조건 짝수인 거 보입니까? 여기는 무조건 짝수개인 거 보여요? 그러면 얘네 둘은 둘 중에 하나가 홀수면 다 합쳐서 12개 있어서 짝수니까 하나가 홀수면 나머지 하나도 홀수여야겠구나 라는 생각 들까요? 이해됩니까? 그럼 문제가 끝나는데 4H6 끝. 4H6이 아니라 4H3 끝. 이렇게 끝나는데, 자, 왜 그런지 설명해 드릴게요. 보세요. 잘 들어보세요. 얘네들한테 검정색을 주려면 반드시 2개나 4개나 6개 이렇게 줘야 됩니다. 그죠? 그리고 얘네들이 이미 짝수기 때문에 얘네들이 반드시 홀수여야 홀 짝짝해서 짝수개가 됩니다. 홀 짝짝짝은 안 돼요. 총 12개의 볼펜이 있으니까.
그래서 얘네들 홀수를 얘네들도 유지해야 됩니다. 홀수인 상태를 유지해야 돼요. 그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줄 거면 2개, 4개, 6개 짝지어서 줘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ABCD가 남은 1을 받으려면 2개씩 짝지어서 받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이 네 사람이 저 똑같은 3개를 어떻게 나눠 가질지 결정하면 끝납니다. 4H3에서 마무리해 주시면 돼요. 요렇게. 한 개씩 줄 수 없고 2개씩 같이 줘야 되기 때문에 2개를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남은 6개를 2개씩 3개 있어요 라고 생각하고 그 3개를 어디에 나눠줄지 결정하면 끝나요 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4H3에서 마무리해 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30번 30번 풀어서 맞춘 사람. 중복조합 써서 푼 사람. 그래. 쉬운 방법이 있는데 어렵게 가지 말까요? 자, 30번 보시면 첫 번째 조건 곱해서 0보다 작다고 했는데 앞에 게 뒤에 거보다 크네요. 그러면 얘가 0 이상, 얘가 0 이하라는 뜻이겠네요. 따라서 A는 B보다 작거나 같고 그 다음 B는 A 플러스 3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됩니다. 요렇게. 그래서 A가 1이면 B는 1부터 4까지 가능하고요. A가 1이면 B는 1부터 4까지 가능하고요. A가 2면 B는 2부터 5까지 가능하고요. A가 3이면 B는 3부터 6까지 가능하고요. 4면 4부터 7까지 가능하고요. 5면 5부터 8까지 가능하고요. 6이면 6부터 9까지 가능하고요. 7이면 7부터 10까지 가능하고요. 8이면 8부터 10까지 가능하고요. 9면 9부터 10까지 가능하고 10이면 10밖에 안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랬을 때 C 봅시다. C 빼기 B. C 빼기 B에서 5 뺀 거. 그럼 뒤에 게 음수고 앞에 게 양수라는 뜻이 되겠네요. 똑같이. 따라서 B는 C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고 C는 B 플러스 5보다 작거나 같아야 됩니다. 요렇게. 그럼 끝났죠? B가 1이면 C는 1부터 6까지 가능하고요. 그래서 몇 개? 5개. 1부터 6까지 가능하니까 6개. 이거 빨간색만 다 더해주시면 돼요. 그럼 2면 2부터 7까지 가능하겠네요. 6개. 4면 4부터 9까지 가능하겠네요. 6개. 6개씩 몇 번 나오니까 4번 나오죠. 요 새끼 24개. 그 다음에 2면 2부터 7까지 가능하겠네요. 5면 5부터 10까지 가능하겠네요. 24개. 3이면 3부터 8까지 가능하고요. 요 새끼는 6부터 10까지 가능하고요. 요 새끼도 5부터 10까지 가능합니다. 6개씩 3번. 그 다음에 5개 한 번. 그래서 23개. 그 다음에 4면 4부터 9까지 가능하고요. 5면 5부터 10까지, 6이면 6부터 10까지, 7이면 7부터 10까지 가능합니다. 6, 6, 5, 4, 21. 21개. 그 다음에 5면 5부터 10까지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6부터 10, 7부터 10, 8부터 10이에요. 3, 4, 5, 6, 3, 4, 5, 6, 18개. 그 다음에 6부터 10까지 해서 9부터 10까지입니다. 2, 3, 4, 5, 14개. 7부터 10까지 해서 10부터 10까지 10만 돼요. 1, 2, 3, 4, 10개. 그 다음에 8부터 10까지 가능하고요. 10부터 10까지 가능합니다. 1, 2, 3, 6개. 얘는 9부터 10까지 10만 됩니다. 1, 2, 3개.
얘는 10만 됩니다. 하나 끝. 더해주시면 다 이렇게. 물론 중복조합을 이용해서 풀어도 되는데 중복조합을 이용해서 풀면 너네가 이해하기가 훨씬 더 어려울 것 같아서 이거 풀어서 맞춘 사람들 이렇게 풀었죠. 요게 더 쉬운 풀이, 요게 더 쉬울 거예요. 중복조합 쓰는 거. 전체 경우의 수에서 4칸 이상 떨어진 경우와 6칸 이상 떨어진 경우를 제외하는 방식으로 중복조합을 풀 수 있는데 그게 조금 너네들 풀이가 좀 더 어려울 거고 요게 더 편할 겁니다. 이렇게 푸는데 뭐 얼마나 어려워요. 자, 그 다음에 남았네 16번. 자, F'(X가 가문과 같을 때 F1을 구하래요. 자, 16번 보면서 아, 이차함수구나라는 생각 듭니까? 그리고 F2 뭔지 모르니까 그냥 A라고 쓸게요. F1도 B라고 쓸게요. F2 A, F1 B. 자, 갑시다. fx는 접근하세요. x 세제곱 플러스 2분의 ax 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접근함수 c. 요렇게 f0이 0이라고 했으니까 빵. 그 다음에 f1은 b라고 했으니까 f0이 0이라고 했고 f1은 b라고 했고 f2는 a라고 했어요. 1 넣고 2 집어넣어서 1을 넣으면 b는 1 플러스 2분의 a 더하기 b 이렇게 될 거고 2를 넣으면 a는 8 플러스 2a 더하기 2b 이렇게 될 거고 문제 끝. a, b 연립하시면 문제가 마무리가 되겠죠. 틀린 사람 풀겠나? 괜찮니? 부정적분 기억나? 야 한결아 부정적분 기억나니? 그래서 이거 2차 함수인데 1차 계수랑 상수항을 안 알려줬어. 그래서 그냥 그걸 a, b라고 놔. 그런 다음에 부정적분 한 다음에 F1, F2가 A, B인 거 이용해가지고 A, B 찾아. 그게 다예요. 자, 그 다음에 18, 19. 자, 18번, 19번으로 끝낼게요. 18번. 18번은 지금 공수투를 잘 하시면 공수투 내용이 느낌이랑 거의 똑같은데 봐봐요. 그러면 자, y는 x가 있어요. y는 x랑 로함수가 만나는 구점이 이렇게 있대요. 그랬을 때 여기 지나가면서 얘랑 수직이래요. 여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이니까 수직인 직선이 이렇게 있대요. 그때 여기랑 여기가 똑같다면 답이 뭔지를 물어봤어요. 여기랑 여기가 똑같다면 답이 뭔지 물어봤어요. 자, 요점의 좌표를 모르니까 좌표 하나를 잡읍시다. 컴마 P라고 잡을게요. 이해됩니까? 그러면 얘가 y는 마이너스 x 빼기 p 더하기 p니까 마이너스 x 플러스 2p겠죠. 그럼 여기 y절편 2p라는 거 나오죠? 이해돼요? 물론 시각이 중요한 삼각형이니까 루트 2p 그러면 여기는 2p 이렇게 보셔도 되죠. 이렇게 보는 게 좀 더 나아요. 식사에서 푸는 거. 얘가 직각이 이게 45도인 거 보이실 거 아닙니까? 1대 1대 루트 2잖아요. 루트 2p니까 2p구나 이렇게 보시는 게 더 나아요. 그럼 여기 y좌표가 2p라고 했으니까 여기 x좌표도 2p겠네요. y는 x 위에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공수트 느낌으로 지수로가 함수도 있죠. 공수트 느낌으로 조건을 다 정리한 다음에 마지막에 지수 로그 함수 위에 있다라고 마무리하시는 게 제일 쉬워요. 그럼 마무리 로그 a의 p가 p고 로그 a의 2p가 2p래요. p, p도 로그 함수 위에 있고 2p, 2p도 로그 함수 위에 있으니까 윤선이 기억나? 로그 방정식은 우변을 어떻게 해주는 게 제일 편하다고 그랬어? 뭐 만들어주는 게? 뭐? 했잖아. 지난주에 했잖아. 로그 방정식은 우변이 뭐인 게 제일 편한 상황이라고. 연대는 게 제일 편한 상황이라고. 그럼 밑 필요 없다고. 진수가 1되면 끝나는 거니까. 기억나? 그래서 이렇게 둘이 빼면 이거 p의 제곱이에요. 이거에서 이거 빼주면 로그 a의 2분의 p 이게 빵이래요. 그럼 얘가 1이라는 소리 아닙니까? 그럼 p가 2네요. 2,2 지나간대요. 로그 a의 2가 2래요. a는 a제곱은 2가 돼서 a는 루트 2로 마무리해 주시면 끝나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23번, 29번. 23번 보시면 틀린 사람. 야, 도연아, x가 3보다 크다라는 거 했냐, 안 했냐? 안 했지. 서준아, x가 3보다 크다라는 거 했어, 안 했어? 야, 로그 방부등식은 진수 조건 때문에 답이 달라질 거야. 그래서 그냥 풀면 안 되고 x가 3보다 크다는 거 먼저 적고 풀어야 돼. x가 0보다 더 커야 되고 3보다 더 커야 되니까 3보다 크다를 적어 놓고서 그 다음에 이제 로그 3의 2x가 로그 3의 3x 빼기 9보다 커야 된다. 2x가 3x 빼기 9보다 커야 된다.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면 되겠지. 이해돼? 이해돼요? 자, 그 다음에 29번. 자, 극한 이차함수 fx가 x제곱으로 스타트하는 함수가 있대요. 그 다음에 요 새끼의 극한값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fx 더하기 x분의 fx제곱 더하기 x제곱이 f형 플러스 a고 a는 0이 아니래요. 이렇게. 그럼 0 먼저 집어넣어서 확인합시다. 0을 집어넣으면 f형분의 f0제곱이 됩니다. 그럼 약분을 하면 뭐가 되겠습니까? f형이 되겠죠. 근데 이거랑 이거랑 같으려면 a가 0이어야 되는데 같대요, 안 같대요? 안 같대요. 요거 f형이 안 된대요. 자기 자신이 되지 않는데요. 그 얘기가 무슨 말입니까? f형이 얼마여야 그렇게 되게요? 똑같은 숫자를 나눴는데 1이 아니라고 얘기하면 0분의 0이라는 뜻입니다. 0분의 0. 그래서 f형은 0이니까 얘를 ax라고 있네요. bx라고 이렇게 잡아주세요. f형이 0이라는 걸 찾았으니까. 그럼 f형이 0이니까 그냥 여기는 이제 a가 되는 거겠죠. 이렇게. 자, 그리고 나서 집어넣어서 계산해 봅시다. x 플러스 b x 그 다음에 x제곱 x 플러스 b의 제곱 더하기 x제곱 약분을 하나 칩니다. 약분을 하나 쳐요. 짠. 그리고 나서 0을 집어넣으면 뭐가 됩니까? b 플러스 1분의 0 되죠. 근데 그게 0이 아니래요. 또 그럼 이것도 뭐라는 소리예요? 0 넣었을 때? 0. 따라서 b도 마이너스 1 끝납니다.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시면 fx 더하기 x는 x제곱이 되고요. 그 다음에 요 새끼는 x제곱, x-1제곱, x제곱 이렇게 되니까 약분하시고 0 집어넣으면 답은 2 이렇게 되겠네요. a는 2. 0분의 0분의 극한. 0분의 0분의 극한. 자, 여기까지 정리해보시고 저기 어삼시사 질문 번호 불러주세요. 어삼시사 이외에 혹시 놓고 온 사람?